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매입할 건물 가격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이러한 3가지 방법을 잘 알아 놓으신다면 향후 소개받는 건물의 매입 비용을 결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계산법이 나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 언제나 그랬듯 최대한 쉽고 실제 사례를 위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러한 이 3가지 방법은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구입해 읽었던 나도 꼬마 빌딩을 갖고 싶다 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건물 매입에 관심 있으시면 부동산 중개인 분들에게 다양한 건물들을 소개받으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소개받은 건물의 가격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죠. 아파트라는 것은 시세가 있기에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 정도만 알면 인터넷으로 시세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은 모양도 다르고 땅 크기도 다르고 월세도 다 제각각이라 그리 건물 가격을 추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주위 건물 시세 파악은 물론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건물 가치를 분석해야 하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복성식 평가법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어렵네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건물과 토지의 원가를 추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수식화를 해보면 토지 가격 더하기 건물의 잔존 가격은 평가액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토지 가격부터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세 정보 및 인터넷을 통해 근처 매물 정보를 참고하여 대지 면적 곱하기 평당 시세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해서 1.5에서 2배를 곱해서 대지값을 산출해 보는 것이죠. 왜 1.5에서 2배냐 하면은 공시지가는 시세의 60% 정도만 반영하기 때문에 약 1.6배 정도만 곱하면 됩니다. 단 지역과 용도, 호재나 악재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농림지역은 이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시지역은 약 1.6배 정도 곱하면 거의 맞다고 보면 되네요. 두 번째 방법의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조회를 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가 보이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건물의 주소를 넣고 최근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 87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받은 건물의 땅이 50평, 공시지가가 876만 9천 원을 곱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1.6배를 곱하면 약 23.2억의 땅값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럼 건물 가격도 추정해 볼까요? 건물의 총 나이는 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면 되죠. 혹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소하여 그 액수를 공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건물의 총 나이가 40년이라고 하면 건물이 현재 몇 살이고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에 따라서 건물 가치를 추정해 보는 것이죠. 또한 건물을 짓는 데는 평당 약 45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약 150평이고 평당 건축비는 450만으로 가정하고 그리고 현재 건물 나이가 17년이 되었다면 앞으로 살 날이 40년 중에 23년이 남았으므로 이와 같이 계산을 한다면 약 3.9억이네요. 그럼 앞서 계산한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치면 23.2억 더하기 3.9억 총 27.1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이러한 방법이 원가 기반의 추정한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중요한 임대료와 수익률이 빠져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주로 시장성과 수익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 설명드릴 수익률 평가법도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수익률 평가법은 말 그대로 수익성을 산출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랬기에 계산 방법은 연 임대료를 수익률로 나눈 금액 중에 보증금을 합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몇 프로로 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게 되죠. 통상 서울 상가주택은 4에서 5% 정도고 지방으로 갈수록 1에서 2%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 시세에 따라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정할 수 없기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좋겠죠. 저는 4%로 가정하고 앞서 건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월세가 약 900만 원에 보증금은 2.2억을 받고 있으니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약 29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네요. 앞에서 해본 복성식 평가법과 수익률 평가법을 요약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일정 편차가 있지만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27억과 29억 그 사이 정도라 판단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매입을 검토한다면 이 가격보다 낮게 구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는 말 그대로 개발 호재나 개발 발전 방향이나 상권 변화에 따른 미래 가치를 반영한 평가법입니다. 예를 들어 GTX가 들어오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 가치에서 5에서 20% 정도 더해서 평가하는 것이네요. 이와 반대로 인근 입주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빠진다거나 상권이 침체되어 수익률과 지가 하락의 요인이 있다면 5에서 10% 정도의 마이너스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 분석한 가중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첫 번째 건물은 미래 재개발 호재가 있으므로 가중치 10%를 더했고요. 두 번째 건물의 경우는 미래 GTX 호재가 있으므로 현재 가치에 가중치 10% 정도를 더하면 되겠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계산식이 많아 복잡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개받은 건물의 가치의 현재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성식 평가법과 즉 원가 그리고 수익률 계산법을 적절히 비교하여 건물 가치를 추정해보고 이에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여 평가해 본다면 건물을 매입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